서울시가 어젯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의사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무려 1,500명 넘는 사람들이 참석한 이 대형 행사에 함께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된다 이런 보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보건복지부 모두 반발을 하고 국민 불안감, 공포감 쓸데없이 키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의 기자회견 적절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상에 있어서 우리가 우려할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조합원 총회 등 이 1,500명이 참석한 행사에 이 의사가 갔습니다. 먼저 네. 이 상황에서 전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이 분이 전염을 시킬 수 있는 단계였는지 아니었는지의 확인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증상이 없는 상태였다면 저희가 이제 질환의 전파 가능성을 그렇게 많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갔었다면 저희가 여전히 지역사회 대규모 전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소규모의 전파 사례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자, 이제 서울시와 해당 의사,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서로 다른데 일단 해당 의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원래 비염 증세가 있어서 콧물이 나오고 기침이 나왔던 거지 이 의심 증상,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왔을 때는 스스로 격리 조치를 요구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비염 증상과 메르스 증상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 또 환자가 의사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네네. 비염 증상과 메르스 증상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가능성은 큰 건가요? 일단 의사이기 때문에 질환의 경과나 이런 부분을 일반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적절하게 판단할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접촉자의 단계에 있었다면 이제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좀 주의를 해주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예. 이제 비염의 경우에는 이제 콧물이나 재채기와 같은 증상이 장기간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와 같은 증상을 좀 알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기침이나 호흡곤란, 발열과 같은 이런 증상은 이제 메르스 때 나타나는 이런 증상은 물론 증상으로 이 질환을 완전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났을 것이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했을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칼로 무자르듯이 보통의 평소에 비염 증상과 메르스 증상이 딱 분리돼서 어떤 시점을 통해서 나눠지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시점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눈다는 것은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의문점이 드는 거는 이 종합병원 의사가 14번 환자가 치료했던 바로 옆 환자를 치료를 했는데 그 자신이 치료한 환자 옆에 있는 환자가 14번째 확진 환자라는 걸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같은 병원, 같은 병실에 같은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의사조차도 모를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그 분이 이제 옆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누워 있었다면 병원이 그 분이 의심 환자나 확진 환자의 단계에 있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만 알고 의료진은 몰랐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이 병원과 의료진의 충분한 이런 상황에 대한 전달이 되지 않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보도들도 나오고 있지만 의료진에게조차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 바로 옆에 있는 환자가 메르스 확진 환자라는 걸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확진 단계라면 의심과 확진 단계라면은 지금은 이제 정보 제공이 되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추정해야 되는 환자분들, 접촉자분들에 대한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이제 궁금한 것은요. 이 의사에게 그 감염을 시켰던 그 14번째 환자가 평택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과정에 한 1시간 반 정도 시외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승객들 전염될 가능성은 얼마나 높을까요? 저희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전염 가능성이 낮은 병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간의 전파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지금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청와대나 정부 또 여당에서는 서울시의 긴급 기자회견이 조금 섣불렀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물론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이런 서울시의 정보 제공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정부와 좀 긴밀하게 공정관계를 유지하는 게 사태 안정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시민들의 안전을 우려해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발표해 주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실제로 전염이 가능한 상황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되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에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공포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러 가지 기관과의 협조를 더 긴밀히 결국은 정부 기관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해주시는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그 해당 병원에 대한 정보, 환자에 대한 정보를 가감없이 신속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정부는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오늘 보도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해 5월에 미국 그 메르스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하게 공개를 했다라는 반론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네네. 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거 계속되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일단 이제 정보 제공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예. 선택하더라도 정도 있을 것이고 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저희가 반복드리는 건 봐야 충분량의 정보가. 자, 교수님. 네,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교수님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교수님 말씀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